키샷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는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인데요. 키샷의 다양한 라이트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실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에어리어 라이트를 쓰면 되나? 이렇게 라이트가 막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하고 이제 실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하우라는 것도 생기고 이 실력이 이제 부쩍부쩍 늘어나가는 거겠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어떻게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테크닉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공부를 해 나가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서 그때그때를 모면해 나가는 방식의 공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자기가 뭔가 해내기보다는 계속 상황 모면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자, 이제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이 이미지를 보면 하얀색 배경이 깔려 있는데 뭔가 이 뒤쪽에 올라가는 이 라이팅의 커브를 볼 때 왠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는 이렇게 프로젝터를 이렇게 쏴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팟라이트를 활용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노를 실행하고 간단하게 장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이미지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일단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위쪽에서 이렇게 둥근 이렇게 쉐입이 하나가 한 요정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뭔가 말려 들어가겠죠. 그 다음 컵으로 아마 내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끝부분이 살짝 필렛이 들어가겠죠. 렌더링, 그러니까 불투명한 렌더링을 필요한 경우에는 속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은 이거를 옵셋을 통해서 안쪽으로 두께를 살짝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죠. 안쪽, 유리의 안쪽은 훨씬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리볼브를 시키면 되겠죠. 여길 기준으로 한 바퀴. 그 다음 위에 뚜껑도 요만큼 조인하고 리볼브로 한 바퀴. 이런 모양인데 이걸 레이어 1번에 넣고 이 바디를 레이어 2번에다 넣어요. 비례는 정확하게 맞추진 않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큰 어떤 바닥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익스트루드 시켜서 면을 뽑고 이제 요 개체가 적당한 곳에 위치를 하는데, 이제 렌더링은 정면에서 건 것이 아니라 살짝 이 정도 뷰에서 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가 나중에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셔주고 끝부분도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요 곡률이 잘 맞춰져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이건 바닥.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죠. 파일. 우리의 그 마스코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임포트해서 토끼 한 마리 줄이고 돌려서 옆에다가. 공중에 떠 있네요. 지금 다 공중에 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고 이걸 살짝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뒤로 와서 평면 구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이거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렌더링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토끼를 다른 레이어에 저장하고, 그 다음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 화면에 네, 라이노 파일로 저장, 그 다음 키샷을 실행합니다. 자, 바탕 화면에 이걸 Z축 기준으로 해서 스냅 그라운드, 임포트 이렇게 들어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을 해 나가도록 하죠. 라이트 개체를 별도로 만들어 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바닥은 더블 클릭해서 그냥 페인트면 충분하고, 페인트의 화이트인데 러프니스가 0.05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페인트나 플라스틱이겠죠. 그래서 화이트로 두고 표면을 0.01 정도 살짝 노이즈를 줘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 뚜껑은 유광으로, 페인트인데 화이트. 토끼는 이따 결정을 하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 그걸 이제 이쪽에서 한 이 정도에다가 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체가 스팟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탭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스팟들이 있죠. 그래서 스팟라이트는 그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라이트가 빛나기 위해서는 엔바이로먼트 환경의 조도가 어두워야 되겠죠. 0.1 정도로 낮춰주고요. 그 다음 스팟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정 하나를 선택. 그런데 개체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뷰에 Show Light Source, 그러면 이 스팟라이트의 특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광원이 되는 것이고요. 광원에서부터 빛이 얼마만큼 퍼져나가는가, 보통 이제 이게 전등 갓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스텐실 디아미터는 이따가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빛의 파워,
파워는 일단 조금 더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무브 쭉.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재미난 부분이 바닥, 원래 이제 우리가 키샷을 키면 바닥에 가상의 그라운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상의 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이 빛의 표현이 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라운드,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라이트 소스를 쓸 때는 하다못해 애드 지오메트리의 그라운드 플레인이라도 있어야만 이 빛의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라운드 플레인은 다시 없애버릴게요. 아이고. 그래서 딜리트. 그러니까 그냥 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빛을 했을 때 그림자 같은 게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팟라이트를 보니까 여기 아래쪽을 한번 보죠. 빔의 앵글, 그 빔의 앵글이 요 퍼짐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면 이렇게 빛의 앵글이 같이 줄어들어요. 조금 더 옆으로 옮기죠. 네. 네, 그리고 폴 오프는, 그러니까 빛이 얼마만큼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폴 오프를 줄여주면은 외곽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감쇄가 안 되고 완벽하게 그 끝부분까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이 폴오프는 중심점에서부터, 빛의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가면서 얼마나 빛이 흐려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오프가 0이면 완벽히 이 둥근 이 면이 완벽히 빛을 똑같이 쏴준다는 이야기고, 폴오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의 중앙 부분은 밝고 이 빛의 외곽 가장자리로 가면서 그 빛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봐야 될 게 그 밑에 있는 레디우스입니다. 레디우스는 뭐냐면은 빛 자체의 크기예요. 그래서 폴오프가 0이어서 이렇게 선명할 때 빛의 레디우스가 커지게 되면 비슷하게, 아이고, 지금 0이죠. 1cm.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외곽 부분이 흐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역 조명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 빛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일로 두고. 자, 근데 또 이렇게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요걸 한번 파워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1000으로 줄였어요. 네. 요 상황에서 그 광량이 지금 2000 루멘이에요. 그래서 현재 빛의 양을 100%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레디우스가 커지면 빛의 양을 넓게 더 크게 확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레디우스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빛이 더 많은 곳을 비추게 되면서 그 100%의 양을 여러 군데로 흩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똑같이 파워가 2000인데 레디우스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집중된 곳을 강한 빛으로 비췄지만, 레디우스가 커졌을 때는 더 넓은 영역을 비추면서 그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 다음 펄 오프를 또 더 주면 빛의 중앙 부분은 그래도 조금 밝고 빛의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펄 오프를 0으로 두고요. 레디우스를 다시 0으로 둡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선명한 느낌이 들죠. 이 레디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큐브를 이렇게 스케일해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이 개체들을 다 감싸버립니다. 이만큼을. 더 커도 돼요. 아직 너무 크면 CPU 연산에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무브 파트에서 그라운드 스냅
이제 해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육면체 안에 우리가 만든 개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레디우스를 보기 위해서 여기 키샷 9의 머터리얼 중에서 스캐터링 미디움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그 중에서 스캐터링 미디움 포그 베이직을 적용합니다. 이건 입자 재질로서 재질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육면체 덩어리를 포그, 그러니까 안개의 입자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워줬더니 이제 뭐가 확인이 되냐면, 자, 다시 엔바이로먼트에서 빛을 조금 더 줄일게요. 그래서 기다려보면 이 안개 입자들의 이 부딪히면서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 빛의 확산되는 어떤 빔이 보이는 거죠. 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재질을 더블 클릭을 하면 스캐터링 미디움 안개 재질인데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 이 안개의 입자가, 그러니까 먼지 입자가 얼마나 투명하냐의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이걸 3배 투명하게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더 투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덴서티는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냐, 그러니까 이 입방체 안에 안개의 절대적인 양, 먼지의 절대적인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서티가 100배가 되면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밀도가 너무 높아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럼 절반으로 줄이면 이렇게 보이고, 또 줄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덴서티가 10인 상태에서 그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높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투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수치와 요 수치는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게 된다. 근데 입자를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1로 두고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도 적당히 보이는 정도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현재의 이 빛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듀플리케이트, 복사를 하고 옆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요 빛은 레디우스가 0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레디우스를 한번 늘려봐요. 요거는 레디우스를 10배, 10으로 더 봐요. 그랬더니 이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 오른쪽은 레디우스가 0이어서 하나의 점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레디우스가 10은 여기에 약간 둥글게 보이는 뭔가가 보이죠? 디노이즈 한번 걸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레디우스가 실제로 빛이 커지는 거예요. 빛이 커지기 때문에 더 넓은 곳을 이렇게 비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안개 재질을 활용하면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이 라이트 빔을 표현할 수 있다. 큐브가 없으면 라이트 빔이 표현이 안 돼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라이트 주변으로 빛나는 효과가 나오는 건 이 먼지 때문이죠. 먼지 때문. 이 먼지가 있어야만 라이트의 확산 효과가 나타난다. 일단 없애고요. 그 다음 이 스팟라이트에는 그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처에다가 스팟라이트에 가보면 이 텍스처에 다양한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 조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팟라이트에만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의 텍스처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PNG 또는 JPG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걸 프로젝션처럼 이렇게 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레디우스가 0이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서 여기가 선명하죠. 하지만 이 레디우스를 높여주게 되면은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빛이 점점 퍼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파로프는 중앙에서부터 그 외곽까지의 그 빛이 얼마나 약해지느냐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파로프가 0이면 이렇게 선명하게 라이트를 들이우게 되고, 이게 1이 되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이걸 1보다 더 어둡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팟오프 수치와 함께 레디우스를 살짝 같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약간 뭔가 숲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요 잠깐 포즈 해놓고요. 구글을 열어서 갈대숲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보죠. 이제 컬러가 해가 질 때쯤에 갈대숲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에 가까울까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향수 중에 하나가 이런 갈대숲 배경의 광고를 찍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서 올게요. 아, 생각났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걸 이걸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라이트 소스에다가 텍스처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거기를 이걸로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프로퍼티에 가서 레디우스 0으로 놔요. 그럼 이제 둥근 그 조명 안에 지금 이렇게 펄오프는 일로 두고 이렇게 그 이미지가 라이트 소스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텍스처에 가서 요걸 좀 설정을 해주기로 합시다. 그럼 애니메이션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텍스처의 위드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키워주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 여기 중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라이트를 좀 옮겨 볼게요. 무브. 지금 요 이미지 하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텍스처에 이 스팟라이트 텍스처에 가면 리핏 옵션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핏 그 홀리젠탈, 리핏 벌티칼을 꺼주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로 프로젝션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를 움직이죠. 자, 일단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야 되고 그 다음 더 넓게 이게 빛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빛은 약해졌죠. 그 다음 밑으로 그 다음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바퀴 돌리죠. 클릭. 그 다음 렌더링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걸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요. 그 이유는 이 레디우스 값의 문제예요. 그래서 레디우스를 0.5로 해주면 뒤쪽이 흐릿해지면서 그림자도 함께 흐릿해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원래 이미지를 보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림자가 거의 안 보여요. 뒤쪽으로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그럼 얘가 이제 각도가 안 맞는 거겠죠. 무브 파트 그림자 그럼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수한 부분이 이 정도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꺾여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인 그 빛의 크기를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동일한 어떤 빛의 크기 안에서 이 프로젝션의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갈 거냐 적게 갈 거냐 그럼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가자. 그 다음 여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그림자를 밝히는 방법도 있죠. 라이팅에서 일단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주면 여기 그림자가 살짝 밝아져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느낌에서 사실 이 이미지가 조금 더 총천연색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컬러를 여기서 더 조절해 주는 건 어렵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죠. 이따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왜 저장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느릴 때는, 여기서 이 포즈 걸어주시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검색을 하느냐, abstract wallpaper. 그러면 이렇게 예쁜 이미지들이, 추상 이미지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무지갯빛인데, 요런 걸 하나 복사에다가 포토샵에 와서, 자, 여기에다가 그걸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색감만 좀 조절을 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 그 모드를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죠. JPG 데이지 황수 2번. 그 다음에 다시 키샷으로 와서 포즈 풀어주고 텍스처에 컬러 대신 요 데이지 2번. 바탕화면에 데이지 2번.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또 컬러감이 좀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이제 렌더링을 이렇게 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인트에 화이트, 약간 녹색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포토샵에 와서 빨리 여기 포즈 다시 걸어놓고 여기서 브러쉬로 모드를 컬러로 두고 녹색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너무 많이 들어갔나? 녹색, 그 다음 파란색, 위쪽은 좀 약간 이런 느낌. 저장 JPG로 2번. 그런 다음 포즈 다시 풀고 라이트 텍스처에다가 다시 리플래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녹색은 여기 있지만 어쨌거나 느낌은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 바닥을 좀 돌려줍시다. 이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그림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더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걸 더 크게 하고 스냅, 너무 크게 됐나? 여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줄이려면 지금 이 빛의 각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더 위로 이 정도로 올리고 살짝 이렇게. 그럼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겠죠? 빛의 각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 전체의 크기, 프로퍼티에서 스텐실 디아미터를 더 키워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일반 라이팅을 엔바이로먼트에서 라이트의 밝기를 조금씩 높여서 이제 얘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그 다음에 저기 요 현재 페인트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이쪽 화이트, 지금 토끼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빛을 좀 토끼가 받고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비례를 조금 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화이트 부분은 너무 날아가요. 그거는 빛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재질을 완전 화이트에서 살짝씩 그레이로 조금씩 빼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예 별도의 빛을 하나를 더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플레인으로, 그 다음 그 플레인을 옆으로 돌리고 여기 옆을 비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뒤쪽을, 그러니까 반사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빛이 이 정도에서 오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어리어 라이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도 밝아진다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그 강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apply to front, 이 면에 앞면 뒷면에 지금 다 빛이 나고 있죠. 그래서 apply to front를 끄면 지금 뒷면은 빛이 안 나요. 그 다음 visible to 카메라에서 안 보여요. 그 다음 visible in reflection은 반사해서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가까이 가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빛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그걸 꺼주게 되면 그게 사라져요. 지금 근데 강도가 너무 세요. 200, 400, 500 정도? 샘플의 수는 그 빛의 입자가 얼마나 정밀하게 그 연산을 할 거냐. 그래서 빛의 샘플 수는 보통 15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럼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이미지 다시 보죠. 아, 여기도 이렇게 어둡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카메라에 맞게끔 더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확대를 하면 이렇게. 그 다음 디노이즈 걸어서 결과를 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지금 연산이 조금 더 되고 이제 디노이즈를 걸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팟라이트는 이런 프로젝션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이 정도 좀 기다렸으면 다시 디노이즈를 걸어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가서 또 노출을 살짝 낮추고, 노출을 낮추면은 이 부분이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포토그래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더 노랗게 할 거냐 더 파랗게 할 거냐. 그럼 약간 노랗게. 그 다음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 커브를 온을 시켜서 지금 섀도우 부분 여기까지가 밝게 빛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은 그 다음 그림자 됐고, 그럼 섀도우 하지만 이 전체 이미지의 섀도우는 지금 이쪽 부분이죠. 이 섀도우를 강제로 조금 더 밝게 털어내는 방법도 이죠. 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미드톤을 더 어둡게 하고, 라이트 밝음의 영역도 살살 조절. 너무 심하다. 그 다음 화이트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조금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출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디노이즈는 이따 걸고요. 그다음 세츄레이션에 채도를 살짝, 이런 거 포토샵에서 사실 해줘도 되죠. 그 다음, 근데 여기에 비치는 게 너무 뭉개지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복합적으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여기 다시 빔 더블 클릭해서 레디우스를 0.1로 두면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네, 예쁘지가 않네요. 그러면 0.2 자, 이게 이제 갑자기 컴퓨터가 더 느려지게 느껴지는 건 이 이미지에 지금 이 포토그래픽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럴 때는 퍼포먼스 모드. 퍼포먼스 모드를 해도 느리네요. 그럴 땐 베이직. 이렇게 하면 다시 빨라져요. 네. 자, 이런 느낌에서 이가 좀 예쁘게 떨어지는데 약간 뱀처럼 보여서 지금 좀 다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 DOF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포컬 디스턴스는 여기다 맞춰요. 그럼 이제 여기가 선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f-stop 값은 5.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서히 뒤쪽으로 가면서 아마 자연스러운 심도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다른 걸 한번 써보죠. 씬에 아마 스피어 텍스처에 다른 이미지 받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이것도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에 따라 아예 그냥 푸른 바다를 한번 해봅시다. 느낌이 좀 다르면 어때요? 블루씨. 그래서 뭔가 이런 이미지? 이런 것도 예쁠. 이거 뭔가 이게 느낌.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 그래서 뭔가 뭐 너무 파랗긴 한데 이럴 때는 그래도 이걸로 할래요. 네, 이렇게 파랗게 하고 이미지에서 비넷을 주고 그럼 외곽이 여기가 조금 어두워질 거예요. 이렇게 비넷을 주면. 그 다음에 이 익스포저를 조금, 그다음 감마 값을 살짝 조절하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전체 브라이트를 조금 더 높여주죠. 그럼 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좀 줄이고 카메라의 심도를 다시 설정.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더 밝아지려면 여기에도 빛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빛 자체를 더 크게 만들든가. 자, 심도 잠깐 빼고요. 여기를 무브 파트. 빛을 더 크게 하고 빛의 강도를 지금 1200인데 1600, 2000 더 세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빔에 퍼지는 앵글을 70도, 10도 더. 그러면 더 멀리 가죠. 그러면 85도. 그 다음에 빛을 좀 더 세게 2500. 그 다음 다시 회전. 그 다음 뭐 이런 느낌? 네. 자, 그러면 요 부분 가려지는 것까지. 오케이. 여기는 이따가 포토샵에서 그냥 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레디우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멀리 여기까지 평면이 되어야만 이게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이거 자체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그라운드 스냅을 거는 수밖에. 잘 안 보이게. 오케이. 이제 한번 좀 기다렸다가, 근데 여기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레졸루션 프리셋 포트레이트 A4 비례. 오케이. 자, 이제 좀 기다려보죠. 그 다음 전체 라이팅을 (0.5) 에서 0.65 조금 더 높이고, 자, 이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디노이즈. 네.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디노이즈 풀고, 투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투시. 그래서 기다려서 디노이즈. 오케이. 그럼 요거를 자 복사해다가 일단 디노이즈 풀고 여기 포즈 걸어 놓고 이제 포토샵에서 완성하면 되겠죠.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 조금 더 어둡게 이제 미드톤 그래서 좀 눌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지금은 세츄레이션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텍스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텍스트. 이 텍스트는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서 화이트 말 좀 써 있는 거 없나? 네. 요런데 말이 좀 토너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안 맞아서 새로 만들어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다음 돌아가는 것도 살짝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그 포토샵에서 해줄 거냐 아니면 키샷에서 해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하려는 건 이걸 어차피 멀티플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뒤쪽이 더 밝아져야 멀티플로 했을 때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됐고, 여기도 뭐 하나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브랜드
그러면 브랜드 로고, 그리고 브랜드 로고를 네, 그럴듯하죠? 여기가 살짝 안 맞으니까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랩해서 더 맞춰주고, 여기 뭐 하나, 아니면 사실은 이게 여기가 화이트가 아니라 다른 좀 색깔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코드나 넣어줄까요? 이미지를 보면서 살짝 더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들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콘트라스트 조금 더 강하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활용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약간 뒤쪽이 좀 징그러운데, 여기서 이 틸트 쉬프트를 한번 써보기로 하죠. 일단 다 뭉쳐주고요. 이걸 하나 복사를 해요, 포토샵에서. 그 다음에 필터에 블러에 가시면 뭐 가우시안 블러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틸트 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틸트 쉬프트를 클릭하고 기다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초점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뒤로 가면서 이만큼 블러링이 되어라. 여기도 앞부분이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렇게 블러가 먹습니다. 안 들어간 거랑 들어간 거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의 효과를 2D로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떤 프로젝션 라이트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 렌더링을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죠. 자, 그래서 과제는 어떤 요런 이 프로젝션 라이트를 이용해서 자유주제로, 이제 자유주제예요. 자유주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세로 컷을 2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향수도 좋고, 또는 뭔가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터, 뭐 영화에 이렇게 소품,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게 있고, 뒤쪽에 그 영화의 뭐 포스터 같은 걸 프로젝션 하셔도 좋고, 이렇게 자유주제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세로 컷 2장.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잠시만요. 뭔가 글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떤 화면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해놓고 위키피디아 뭐 아무데나 끓는 거죠. 텍스트,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 여기도 블랙. 그 다음 이 폰트가 텍스트, 그 다음 전체적으로 좀 줄이고 조금 더 어둡게. 그 다음 이런 데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이 포스터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 있어요. 멀티플 넣어주고. 지금 이거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좀 뭉개지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조금 더 아마 크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 이미지를 2장, 이렇게 프로젝션 스팟과 프로젝션 라이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가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흘렀더라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탭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게요, 이렇게 이 싱글 이미지를 이 스팟라이트로 프로젝션 시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 프로젝터에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이 뒤에 영상이 막 바뀌는 거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 스팟라이트의 텍스처에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텍스처 맵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비디오 맵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맵. 그래서 이 비디오 맵을 열면, 자, 그래서 제가 찾다가 간단한 이 볼펜 영상인데요. 일단 요걸 같이 한번 볼까요? 짧아요. 한 6초짜리인데 이렇게 이 볼펜이 쭉 그냥 따라가면서 이런 짧은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에다가 비디오 맵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현재 비디오 레졸루션이 1280 720에 6.6초의 프레임 수가 98개, 즉 98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을 JPG로 키샷 이쪽에다가 열 건데, 거기다가 한꺼번에 풀면 안 되고 여기에 그 98장을 풀어낼 곳을 하나 만들고 거기를 폴더 선택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다 프레임을 이렇게 뽑아내요. 이렇게 쭉쭉 98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보면 여기 이 스팟라이트에 텍스처가 비디오로 들어가 있고 그 비디오가 프레임이 이렇게 90개짜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 매핑 타입은 플래너로 하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영상이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너무 영상이 어두운 거죠. 그러면 8000 4000 보자. 텍스처, 좀 텍스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텍스처가 가능하면 뭔가 빛과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왜 안 나타나지? 매핑 타입, 플래너, 텍스처. 자, 이럴 땐 엔바이러먼트를 0으로 두고 퍼프를 한번 없애볼까요? 그 다음 각도를
160도 더 좁은 곳에 저 비디오 맵을 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날까? 같이 한번 찾아보죠. 왜 안 나타나나? 리핏 걸고 프로퍼티 스텐실 나타났다. 스텐실 디아미터가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영상이 이제 보이죠. 텍스처에 이제 리핏 다시 빼주고 프로퍼티에서 요 디아미터를 그 다음 두고 이제 영상을 반대로 앵글을 좀 돌려보죠. 원래 영상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이 렌더링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6초 동안 이 뒤쪽에 이 영상이 이 라이트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리피트해서 오히려 이걸 더 줄여서 그 다음 저기를 겹쳤으면 좋겠는데요. 위드, 헤이트, 탭스는 별로 상관없어요. 투 사이드, 다음 컬러 좀 더 주고, 그 다음 오히려 블렌드를 줘서 영상의 색깔을 좀 파란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폴오프 주고, 레디우스를 주면은 이제 여기가 영상이 나중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번지게. 그다음 이 영상 이 개체에다가 비추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영상이 비춰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는 가만히 있지만 스팟라이트에 그 적용된 이 프로젝션 비디오가 이 개체를 들이우는 이런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됐으니까 이제 뒤쪽 환경을 조금 더 밝게 뽑고, 그 다음 옆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큐브가 아니죠. 저기 여기 라이트가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라이트가 하나 있죠. 스피어 플레인,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 옆에 이 파란색을 조금 더 파랗게 하고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전체 환경은 오히려 조금 더 낮추고 라이트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좀 더 높여주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스팟라이트에 걸려있는 요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애니메이션 응용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 영상이 1초에 30프레임을 보통 기준으로 작업이 되죠. 그래서 1분짜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6초짜리도 이만큼의 이미지를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영상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을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한 렌더링 2장입니다. 그 주제는 자유주제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스팟 프로젝션 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이 수업의 이제 과제 결과물들이에요. 해변가를 프로젝션 했죠? 각설탕은 아마도 합성일 것처럼 보이는데, 네, 요거는 포토샵 합성입니다. 지금 그림자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선명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더 라이트 그림자가 좀 더 이렇게 퍼졌으면 더 좋았겠죠. 뭐 이렇게 대부분 이게 이번 강의는 이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결과물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음악 이렇게 뭐죠 이게 헤드폰으로 이렇게 쿵쾅쿵쾅 음악이 나오는 듯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건 너무 좋죠. 고흐의 그 그림이 있고, 네, 그게 3D로, 그걸 3D로 만들고, 그걸 프로젝션 시켜서,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위에서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라이노 모델링 파일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향수병을 많이 했었는데, 그 3D 모델링을 처음 할 때, 향수병을 싫어하는 학생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병을 주제로 여러 가지 모델링 연습도 해보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뭔가 샤넬의 향수병처럼 생겼는데 생로랑 로고를 새겨놨네요. 다음 뭐 물결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스파 프로젝션은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연출 컷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주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 친구 굉장히 좀 센스가 있다. 뭐 그런 평을 얻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음, 네, 대부분 다 느낌은 들은 비슷비슷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가 딱 프로젝션으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렌더링의 완성도 중에서도 뭐 리얼리티가 좋아 보이죠? 다음 디퓨저, 향수, 화장품. 이것도 이 프로젝션 라이트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제를 찾았고, 그다음 그걸 적합하게 잘 표현을 해주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뒤쪽에 이 궁전? 그 성의 내부처럼 보이는 건 아마 합성, 이렇게 벽 세워놓고, 저기, 이미지 깔아준 걸 거예요. 이 강의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픽 카드의 성능들이 지금과는 좀 달라서, 이것도 좋네요. 어, 이게 이렇게 뭐 어린이 방에 놓는 이렇게 뭐 우주 쏴주고 하는 그런 미니 프로젝터죠. 악기의 느낌을 약간 뭔가 바에 정말 뭐 브루스가 흘러나오는 그런 바의 느낌을 왼쪽은 잘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뭐 루이비통 요 향수병도 뭐 이렇게 화이트보다 뭐 투명도 있다 예뻤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연출 아까 앞에서 봤던 비슷한 연출을 의도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좋고. 일단 요건 아마 다른 과제에서 랑 섞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와인잔과 와인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 프로젝션 끝에 이제 저기 장미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뭐 의자, 그다음 스피커,
그다음 이게 하얀색 도기들이지만 프로젝션을 통해서 분위기를 푸르게 좀 바꿔주고 있다. 이 뷰가 훨씬 좋네요. 마치 광고에 잡지를 펼치다 보면 딱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또 헤드폰이지만 앞에서 봤던 것들과 이게 퀄리티가 좀 다르다. 물론 뭐 모델링,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보통 모델링을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한 5주, 6주 정도여서 모델링 수준이 아직은 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다. 자, 이건 굉장히 잘했죠. 지금 오른쪽 이미지는 다른 아마 주얼리 강의 쪽에서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커스틱 효과, 이제 빛이 투명체를 관통하면서 투명체의 두께에 따라서 굴절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이 빛의 그 난굴절 효과가 커스틱이죠. 또 거기에 이제 커스틱 그 자체를 이미지로 프로젝션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커스틱 효과도 그 이제 구현을 해놓은 상태라서 더 예쁜 것 같다. 네, 무난하게 뭐 좋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연출이죠. 이거는 뭐 푸른 바다를 프로젝션을 해놨더니 조금만 더 신경을 더 썼으면 더 이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의자의 디자인의 의도가 이런 바다와 뭔가 연상이 되는 그 어떤 것이었으면 이런 연출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었겠죠. 네, 뭐 좋습니다. 음, 네, 의자도 있고요. 앞에 근경, 원경, 중경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틈 사이로 보이는 이런 효과도 좋은데 이 근경이 좀 너무 눈에 띄죠. 자물쇠라는 어떤 이런 주제 모티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를 주제로 해서 뭐 회중시계와 프로젝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조금 더 고풍스러운 앤틱한 느낌의 그 금속 재질 그리고 이 안쪽에 뭔가 뭐 사진, 뭐 그림, 뭐 보통 뭐 이런 거 회중식 열면 초상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분위기 좋고 색깔 톤도 잘 맞췄고, 네. 이것도 아마 다른 수업에서 다뤘던 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초 만들고 촛불 표현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어, 이건 입자 효과를 같이 사용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